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레인입니다. 2021년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을 투자받고 데카콘의 대열에 오른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이긴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정말 다 알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바로 야놀자인데요. 이 야놀자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수진 대표님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야놀자는 충청도 출신의 이수진 대표가 2005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일단 야놀자의 그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2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환희에 차 있는 시기였는데요. 그때 월드컵 베이비가 많이 생겼다,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근데 그 배경 속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정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때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게 됐었거든요. 2005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마침 이수진 대표님은 모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를 근무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직접 만드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직접 느낀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카페의 회원은 빠르게 1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이 야놀자의 시작은 그 카페는 아닙니다. 2005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수진 대표님이 운영하던 거는 모텔업 종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였고, 모텔 정보를 모아놓은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 운영자 중 한 명이 대학생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걸 들키게 된 겁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부모님이 당장 이걸 처분해라 라고 해서 이것을 이수진 대표가 500만 원에 커뮤니티를 사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카페의 회원 수는 20만 명이 있었는데요. 한 번에 20만 명이라는 회원을 가진 카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카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성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운영하고 있던 커뮤니티의 이름이 모텔투어였습니다. 모텔투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부에 있었던 개발자가 퇴사를 하면서 경쟁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텔투어라는 상표를 그 경쟁사의 일원으로 등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했던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놀자, 이 서비스를 새로운 이름으로써 다시 한번 런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야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한 리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텔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이트들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모텔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외관을 보고 이게 좀 괜찮네, 여긴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는데요. 야놀자는 등장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리뷰들을 모으게 되고 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V가 있다라든지 PC가 있다라든지 등등의 모텔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제공하게 됐고, 이 리뷰들을 보고 싶어 했던 사용자들이 야놀자 사이트에 모이게 됩니다. 야놀자는 굉장히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야놀자는 고민을 했죠. 모텔을 누가 이용하는가? 커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커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데이트 코스를 추천하는 서비스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위탁 경영을 해준다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 사업의 외연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야놀자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야놀자 앱이 출시되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악하고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아니고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정보를 그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야놀자가 2014년 초부터 외부의 전문 경영인들을 두고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외부 경영인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영체제는 6개월이 채 가지 못했는데요. 흑자이던 회사가 적자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큰 결심을 하시고 그의 책 리스타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놀자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새로운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단순히 모텔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있던 서비스에서 호텔까지도 확장을 하고 펜션도 확장을 하고 레스토랑도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기도 하고, 2017년부터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PMS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연을 키워나가게
나가게 됩니다. 야놀자는 국내 PMS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세계 2위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글로벌하게 PMS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오라클이 1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야놀자는 계속해서 테크의 포인트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이런 기업들까지 따라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놀자는 기업 가치 10조 원, 그리고 매출액은 3천억 원이 넘는 큰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야놀자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을 해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야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이수진 대표님입니다. 사실 창업자가 대단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특출나다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이수진 대표님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가 떠나가셨으며 함께 살던 할머니마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걸 하고 싶고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수진 대표님은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있던 개발자가 나가서 우리 3표를 뺏기게 되는 일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했던 것으로서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언젠간 큰 것을 이룰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수진 대표님은 야놀자를 창업하기 이전에 2003년에 꿈을 설정하게 됩니다. 83살이 되었을 때는 3천억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사실 26살짜리가 언젠가 3천억을 가졌다고 하면 굉장히 허무맹랑하잖아요. 이수진 대표님의 자서전 리스타트를 보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수진 대표님은 인재에 대한 정말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인재들이고 이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요. 재밌는 예로는 처음에 야놀자를 개발을 시작을 할 때 개발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개발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그냥 아는 친구의 동생이 개발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3개월 동안 그분에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월급을 보내드려요. 처음에 개발자도 거절을 하다가 3개월째 계속 돈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야놀자의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야놀자를 이끌고 계신 굉장히 많은 리더급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1년 이상 정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기업 문화를 가다듬고 회사의 멤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교육을 하고 사내 문화로서 만드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끈기 있는 창업자, 그리고 이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전환, 그리고 변화에 유연한 조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놀자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우물을 정말 깊게 팠기 때문입니다. 야놀자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숙박업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팠다라는 점입니다. 모텔에서 출발해서 호텔로 확장을 하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결국 이걸 글로벌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인수를 해왔습니다. 2016년에 단순히 모텔이 아니라 호텔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호텔 나오라는 것을 인수를 했고 레저 정보, 액티비티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레디큐를 2018년에 인수했으며 이 모텔의 어메니티들, 소모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물자조달이라는 회사를 2018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데일리 호텔이라는 서비스도 그리고 호텔을 관리하거나 모텔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가람정보통신이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세계 2위의 PMS를 가지고 있었던 이지테크노시스라는 인도의 회사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에드테크 기업인 데이브를 인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인터파크의 일부 사업 부문을 3천억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죠. 이 숙박이라는 분야에서 강점을 가져 나가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놀자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수진 대표님이 쓴 자서전인 리스타트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7년 12월 14일에 일기에 쓰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간혹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잊을 때가 있다.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죽도록 뛰었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해놓은 것이 없을 때가 있다. 그땐 힘이 빠진다. 하지만 힘이 빠질 때는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고 또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리스타트라는 책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수진 대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